안녕하세요. 콘텐츠 마케팅 대행사 흥이노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콘텐츠 제작하는 방법의 기초, 포토샵 이용법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드디어 포토샵 기준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익히고 나면 어떠한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포토샵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들으셔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토샵은 어도비 사이트에서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독 형태로 월간 또는 연간 단위로 결제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정품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미 기존의 CS 버전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콘텐츠 제작을 할 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포토샵을 실행을 시키셔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반 문서 작성 프로그램도 새 문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기본이 A4지나 이렇게 정량화된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포토샵은 사이즈부터 단위까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단위예요. 우리는 이제 px라고 적혀있는 픽셀 단위로 사용을 할 건데 픽셀은 해상도에서 정확함을 나타내는 단위의 표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딥하고 그냥 픽셀로 설정을 해주세요. 세상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나 모니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를 보면 와이드 형태로 나오잖아요. 16대 9의 비율로. 이미지나 영상 대부분의 기본적인 세팅이 16대 9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편리하게 16대 9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새 문서 버튼을 누르시거나 Ctrl N이라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문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단위를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고 가로, 세로 사이즈를 16대 9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사이즈를 입력하고 가이드선을 재서 넣는 게 너무 불편해서 저도 템플릿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숫자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도큐먼트가 생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백그라운드와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 부분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저는 가장 먼저 레이어에 대한 핵심을 짚고 시작을 해요. 레이어 때문에 나중에 수정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레이어를 포스트잇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사진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면 사진에 손상 없이 그림이랑 낙서만 지워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레이어는 포스트잇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이어 생성 버튼을 하나 클릭을 해서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투명한 포스트잇이 한 개 더 생겨난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했어요. 그러면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 낙서를 지우고 싶다면 포스트잇을 지우면 되고 수정을 하고 싶다면 이 포스트잇에 있는 낙서를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럼 원하는 대로 편집을 했다가도 나중에 수정하기가 용이하겠죠. 다른 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레이어를 포스트잇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계속 편집을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작업을 하면 편리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레이어는 포스트잇과 같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진이나 일러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오면 고급 객체로 분류가 됩니다. 레이어 영역에 보시면 레이어는 그냥 네모나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들은 고급 객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 임의대로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진을 잘라서 쓰고 싶어. 혹은 편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객체를 클릭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고급 객체 레이어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가 변했죠. 이렇게 레이어화 시켜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미지를 확대할 때 화질이 엄청나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이즈가 큰 상태로 레이어화 시켜주고 축소하는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의 개념, 그리고 객체와 레이어화, 그리고 다음으로는 툴 사용법인데요. 요즘은 마우스만 가져다 대도
설명창이 뜨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기초니까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동 툴이에요. 이동한다는 모양의 단축 아이콘이죠. 그런데 레이어를 클릭을 하거나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 레이어만 이동을 하던가 그 선택된 영역만 이동을 한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을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이 선택 영역 툴이에요. 근데 이거는 동그라미와 네모, 괄호, 세로의 형태로 모양이 정해져 있는 선택 툴이에요.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동그라미, 네모, 괄호, 세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한 다음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그럼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확대를 하거나 흐리게 한다거나 이 영역만 효과를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영역 선택 툴인데 이거는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모양 자체도 올가미처럼 생겼죠.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 제가 그 드래그한 모양대로 영역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처음 찍었던 꼭지점과 마무리되는 꼭지점을 이어주게끔 드래그를 해줘야지 돼요. 내가 그리는 대로 영역이 선택되는 툴입니다. 그리고 올가미 툴도 꾹 눌러보시면 다각형 올가미, 자석 올가미 총 3가지 버전이 있어요. 다각형 올가미는 각져서 선택을 하는 툴인데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제가 찍어줘요. 그런데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를 직선으로만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찍었던 꼭지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찍어줘야지 최종적으로 영역이 선택이 되는데요. 직각 형태로 다각형 모양으로 자로 잰 듯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석 올가미는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석 올가미는 올가미처럼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동적으로 꼭지점이 생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면 색상에 따라서 이미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 따라서 자동으로 꼭지점들이 생겨나요. 저희 드래그 하는 곳에 자석처럼 붙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 올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예시 파일을 하나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툴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할 때는 픽셀 단위로 레이어는 투명 포스트잇과 같다. 포스트잇, 그리고 고급 객체 레이어와 이동 툴, 영역 선택 툴, 올가미 툴들에 대해서 오늘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기초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이나 마케팅이었습니다.